내가 만난 작가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셨나요? 네, 오늘은 연변에서 활동 중인 김부식 시인을 만났습니다. 김부식 시인은 총신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국제장애인 복지회 대표, 한중문화협회 곤명취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초록빛 남방편지 외에 또 에세이지, 대륙의 노래 등의 작품이 있고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수기모집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네. 시인이 미국 대통령상을 받다니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인지 궁금한데요. 네, 김부숙 시인은 문학 활동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또 문학 네. 활동을 하시면서 문인으로서 또 작곡가로서 화가로서 또 그런 길을 걷게 된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모든 그 사물을 보는 눈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깊이 하게 되고 모든 시간 속에서 이제 그런 예절함들이 아무래도 녹아 있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네. 예술 쪽으로 깊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시를 어릴 때부터 많이 썼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혼자 많이 집에 있으니까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되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보다는 아마 제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 또 학교 가도 체육 시간에는 다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혼자 교실을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더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훈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는 시집도 내시고 또 에세이 광야의 길을 내리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네. 10대 장애인 김부식의 초록빛 남방편지. 예. 예, 동북에서 서남까지 소수민족과 어우러진 걸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22년 동안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예. 그럼 언제 저는 들어가셨나요? 92년도 6.25 전에 들어갔어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이제 느낀 건 굉장하게 그 활동력이 있게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데 비해서 네. 장애인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특히 절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절망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제가 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았었고 예,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다른 동네로 가면 애들이 병신이 온다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때리고 하는 그런 어릴 때 그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한테 힘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 기술을 가지는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기술만 가지면 당당하게 상황에 처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배웠고 또 그래서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장애인들한테도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술 학교를 세웠어요.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곳만 하게 되지 않고 이제 우리 조선족 우리 대중동포 장애인들 위한 기술 학교 하나 연기를 세우고. 네, 장애인 직업 학교인가요? 그렇죠. 장애인 직업 재활 중국의 제일 남쪽인 그 운남성의 주민족을 위한 장애인 기술 학교를 또 세웠어요. 네.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길에 우리 그 항일 투쟁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묻힌 그 땅에서부터 제일 남쪽 단풍이 없어요. 낙엽이 없고 계속 푸른 땅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남쪽까지 7년 동안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두 군데의 지역을 장애인 기술 학교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선생님은 동포들을 넘어서 전 인류적인 박애 정신을 소수민족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바마 상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그 언제 받으셨나요? 또 이렇게 훌륭한 상을? 재작년이죠.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내용들이 네. 아마 알려지면서 국제봉사상을 받은 것 같아요. 한중문화협회 권명지회장을 맡고 네. 계시는데요. 예예. 한중문화교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일들을 하다가 10년은 다시 그 소수민족 우리 동포들의 그 안타까움들을 듣고 다시 연길로 조선족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옮겼어요. 네. 옮길 때 이유는 한국의 부모들이 나오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나고 하면서 사실 예지도 못하는 애들이 네. 어릴 때 유치원 뭐 이럴 때 부모들이 다 떠나고 외롭게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포들의 학생들이 네. 그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삐뚤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이 잘못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제 남은 생애를 네. 우리 민족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네. 바르게 좀 이끌어내는데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리로 이제 옮겼습니다. 다시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동포들이 다 떠나요. 한국이나 외국으로 네.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부 다 또 도시로 다 나가버립니다. 지금 북경, 상해, 청도에 네.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도 뭐 우리 많이 조선족들이 들어와 있죠. 한 5, 60만 이상이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법정 우리 조선족 자치구가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을 위한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옮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네. 우선 우리 민족이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 한글 발전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시조 100일장을 열고 장문 경시대회도 열고 한글 서예 전시도 하고 우리 한글을 가지고 시를 써서 네. 또 낭송하는 시낭송회도 예.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그 민족 문화 한 문화를 네.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조선족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 땅이 이제 중국화돼 버리면은 어렵잖아요. 그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국악이나 그다음에 뭐 농악 같은 것들이라든가 네. 예, 전통 문화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단체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좋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애인으로 살지만 늘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일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나이는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언가라면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어떠한 삶이든 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부탁도 드리고 싶다면 이제는 눈을 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들이 국민들에게 좀 주어졌을 때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백두산 김부시 백두산 매뿌리 시린 땅 끝으로 민족 성산으로 숭엄이 솟아올랐다. 적설에 묻혀 백두라 하였는가 천심을 이고 백두라 불리는가 긴 폭풍우 시달림도 뼈 깎는 흑한마저도 바위 한 점 뉘지 않고 산자락 꼬아 반도였고 한 몸으로 아우르다.
산을 넘지 못한 장단, 찬바람에 치를 떨어 바람 이는 길 어귀, 둥지 하나 틀어 천지호라더니 절벽마다 비바람에 터진 흔적, 헐벗은 나뭇가지로 어둠에 내려앉았다. 길섭에 누운 자작나무, 하늘까지 새어나간 급한 바람, 다시 일대 부르리니 목마르게 그리운 이름. 네, 들으신 곡은 커피 소년의 행복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부식의 수필집 대륙의 노래에 실려 있는 의료 진료를 듣겠습니다. 의료 진료. 야자 열매가 싱그럽기만 하다. 열대 과일의 풋풋한 냄새가 허커우 시내를 뒤덮고 있다. 이곳은 운 남성의 최남단 홍하 허구현, 베트남과 홍하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변경 지역이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지만 베트남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요직의 자치현으로 산악지대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고 서남부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강 건너편은 베트남의 변경도시 록과이시가 보인다. 베트남 국경 지역인 록과이시는 중국의 마요족과 같은 민족인 몽족이 100만 가까이 집거하고 있다. 베트남 록과이에서 기차를 타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까지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운남성의 성도 쿤밍은 해발 2,000m 가까운 데 비해 허코우는 해발 100m 정도이니 베트남과 같이 여름에는 40도 가까운 무더위가 계속된다. 같은 홍하주의 바로 옆 동네인 핑비엔보다 무려 1,500m나 낮은 지대다. 오늘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허코우 장애인 연합회의 초청으로 가두에서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아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진지한 모습과 허름한 차림에 긴장한 중년 환자의 모습이 대비를 이룬다. 국경을 넘어선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곳은 베트남 변경이기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올라민들이 오가는 거리이다. 올라민들은 그곳의 풍부한 농산물을 중국으로 가져와 중국의 공산품을 사간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특수 자전거인데 자전거 짐실이를 특수 제작해서 엄청난 양의 물건을 싣고 건너간다. 상거래가 활발한 관문 도시이다. 올라민과 중국인들이 활보하는 명동거리만큼이나 복잡한 그 한가운데 판을 벌이고 우리 일행은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35도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온몸을 나른하게 만든다. 그늘이라곤 도로 옆에 세워진 야자나무 몇 그루. 그 아래 비지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 한국 안중에서 오신 치과 의사 선생님.
소수민족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무더운 이곳까지 의료 진료 봉사를 하러 왔다. 관광은 한 곳도 다니지 못한 채 지난주에는 초바 옆 동네에서 이틀을 봉사하고 5시간을 달려와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감사하다는 정부 관리들과 몰려드는 환자들을 뒤로하고 다음 예정지인 허코우로 달려온 곳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치아가 좋지 않다. 늘 차를 마시고 치아를 관리하지 못한 탓일까? 중국에 여행 와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얼굴이 참 잘생긴 사람인데 치아를 드러내 말을 할 때 보면 시커먼 치아와 썩은 것 같이 보이는 치아를 보았을 것이다. 듣기로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감기가 들어도 링거 주사를 맞히기 때문에 그 약성분의 영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늘 차를 마시는 문화로 인해 그렇다고 하는 이도 있다. 특히 남방의 소수민족들은 약초를 씹고 심지어는 치아를 약초로 닦는 일이 있다. 늘 담배를 물고 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이참에 큰 기침 한번 해보자는 현지 장애인연합회 직원들이 질서를 잡느라 큰 소리로 거드름거린다. 언제 불러왔는지 8mm 캠코더를 들고 온 현지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열심히 현장을 촬영하며 인터뷰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무슨 이익이 있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곳의 어려운 사람들과 한 가족이기를 원하며 특히 이곳 장애우들과 빈곤한 현지인들을 사랑하기에 감사하며 이 일을 한다고 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하기야 경제 수익만이 최고로 여기는 이들의 의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기자가 말한다. 여기에 와서 치과병원을 세우면 돈 많이 벌 것이라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변변한 치과병원 하나 없는 이곳에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들여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어떤 환자가 말한다. 한 번 이빨을 빼면 열흘씩이나 통증을 느껴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게 이런 기술이 있느냐고 말한다. 이곳은 산악지대라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소수민족들 특성이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구멍가게만한 치과 진료소가 있지만 공구가 부족해 펀치로 치아를 빼는 경우가 많단다. 마취를 하지 않고 생리를 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비해 오늘 치료는 간단한 갑판대에서 치러지는 것이지만 허쿠 최고의 치과 병인 셈이다.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 환자들이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의료 봉사를 위해 떠나면 운영하는 한국 병원에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단다. 그러나 사랑의 의술을 펼치기 위한 아름다운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됨을 아는 이들에게 보람을 느낀단다. 유족들의 처진 어깨에 사랑의 손길로 인해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하며 이 땅에도 하루속히 남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들이 많아져 향기로운 사랑이 꽃 피어지길